월세가 2,500이 넘어가요. 월세는 1,500인데 그러니까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주고 사는 사람밖에 못 사는 거죠. 근데 건물을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못 파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대로변에 이 9호선 역세권에 감정가보다 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싸게 사면 뭐하냐 이거예요. 엑시트가 안 되는데 결국 이 건물은 내가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최소 한 7. 자, 송파구 방이동이고요. 실거래가를 보면은 자, 109억. 2025년 3월에 109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평당 1억 900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럼 이게 과연 매입한 사람은 잘 매입을 했는지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부동산 플래닛을 보니까 자, 76억이 나왔습니다. 자, 76억이 감정가라는 얘기예요. 사실 부동산 플래닛보다 랜드북이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더 많이 정확한데 제 랜드북이 6개월 동안 리뉴얼이 들어갔어요. 홈페이지. 그래서 플래닛을 볼 수가 없고 대신에 밸류맵 시세를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밸류맵 시세가 90억이 나왔고 플래닛이 76억 나왔어요. 자, 이 얘기는 은행 감정가가 8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109억에 샀기 때문에 지금 29억을 시세보다 더 높게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감정가를 알고 했으면 사실 이 건물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했을 거예요. 다만 건물이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바로 이 548평이라는 점입니다. 7층에 지하 2층. 예, 548평이면 임대료를 여기서 수익률을 낸다고 했을 때 한 2,4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미리 좀 조사를 해놨거든요. 이 건물이 이제 109억에 팔린 거고 이 옆에를 보니까 바로 옆 건물이 320평인데 월세 2천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당 거의 7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거죠. 7만 원 조금 안 되게 관리비까지 해서. 그리고 이 옆 건물, 이 좌측의 건물은 4층이 지금 평당 한 5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받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임대료를 받게 된다면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한번 주변에 좀 시세 대비 540평에 6만 원 정도를 받으면 한 3,300 정도 나오거든요. 300이면 수익률이 거의 3.74%가 나와요. 이 정도면은 꽤 준수합니다. 다만 좀 시세가 좀 비싸게 주고 산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건물들을 좀 몇 개 좀 살펴봤어요. 왜 이 건물을 왜 좀 비싸게 주고 샀을까? 이 건물이 1억 900에 팔렸고 옆에 보니까 이 건물 코너도 평당 1억 1000이고 이 옆 건물도 9,400에 나왔고 이 건물도 7,900에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건물들은 건물이 다 오래됐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요게 1억 1000에 나왔고 얘가 지금 1억 900에 팔렸는데 그럼 얘보다 사실 얘가 더 비싸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갔고 얘보다 더 입지 좋은 데가 물건이 나온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방이역이거든요. 방이역이 여기가 이제 학원가예요. 요 라인 이렇게 쭉. 근데 여기가 가장 메인 학원가죠. 여기 올라가면 조금 더 아무래도 머니까 조금 빠지죠. 여기가 훨씬 더 입지가 좋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평당 1억에 지금 나와 있어요. 1억 300에. 그리고 연면적도 530평. 아까 그 건물에 비하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같은 조건이면 당연히 여기 건물이 나을까요? 여기 건물이 나을까요? 이 건물이 훨씬 낫죠. 그리고 도로도 앞뒤로 지금 양방으로 도로가 물려 있고 건물도 비교적 깔끔한 편이에요. 건물도 자 이렇게 학원이 들어가 있고 깔끔한 편입니다. 이 건물이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다만 지금 수익률이 조금 낮게 나와요. 연세가 좀 들고 계신 분이 갖고 계셔서 지금 임대 수익률을 저희가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낮더라고요. 수익률이 2.7%가 나오거든요. 수익률이 좀 낮으니까 이것보다는 좀 매력도가 떨어져 보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건물을 보지 않고 매입을 하셨거나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게 훨씬 낫죠. 평당 1억이면 입지도 좋고 연면적도 540평이 나오고 밸류업을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둔천동 여기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올림픽 파크포레연. 여기 파크포레연 있는 학생들이 어디로 가냐? 방이역 이쪽으로 가요. 대치동 아니면 여기로 간다고요. 그리고 여기 올림픽 공원역,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여기가 이제 학원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온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학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운영도 가능하고 꾸준히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잠실동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잠실동의 위치부터 보시면 요 삼전역 9호선에서 약 5분 거리 정도
되는 곳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꺾이는데 여기는 사실 유동인구가 있지는 않은 곳입니다. 대로변이 하나 흘러가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요 상부층은 업무시설 아니면 맞출 수가 없어요. 건물들이 보시면 이게 다 사무실로만 맞출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이 건물이 자 과연 얼마에 매입을 했고 과연 잘 매각이 됐는지 볼게요. 매입을 하셨는지. 자 58억에 2월달에 거래가 되었고요. 평당 8,600에 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기준을 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잡냐. 항상 감정가를 먼저 보세요. 감정가가 61억 5천에 나왔어요. 이 건물은 58억에 거래가 되었죠. 3억 시세보다 싸게 거래가 되었어요. 밸류맵 시세도 한번 볼게요. 두 개를 같이 비교해보면 좀 더 시세가 명확하게 나오겠죠. 밸류맵 시세는 58억이 나왔는데 사실 밸류맵 시세는 신뢰가 안 가요. 그냥 랜드북이 없으니까 밸류맵 시세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감정가는 거의 플레이시 더 가깝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68억은 의미 없는 수치고 제가 봤을 때 한 61억에서 한 63억 정도가 은행 감정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어쨌든 이 건물은 은행 감정가보다 한 5% 이상 지금 싸게 산 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내가 얼마에 엑시트 할 수 있는지 밸류업이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밸류업이 되려면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이 연면적 179평 연면적을 보셔야 돼요. 이 연면적을 내가 어떻게 임대료를 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싸게 샀지만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거든요. 180평인데 주변에 제가 임대료를 조사를 해봤어요. 이 건물이 지금 거래가 된 거고 앞건물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 평당 보시면 3층이 60평인데 300이잖아요. 평당 5만원이에요, 3층이. 그러면 얘 하나만 가지고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65평인데 250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5만원도 안 되게끔 받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죠. 7층짜리니까. 그럼 5만원, 6만원, 5만원. 그렇고, 건물 옆에도 한번 보자고요. 요거 2002년도 건물인데, 6층인데 38평에 222만원. 관리비 32만원. 자, 250만원인데 38평이면 평당 6만 5천원을 받고 있어요. 6만 5천원, 6만원, 5만원.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고요. 건물이 180평이고 6만원을 잡았을 때 1080밖에 안 나와요.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한번 8만원을 잡아볼게요. 8만원을 잡으면 180평 1440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1440만원이 과연 이게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고 내가 얼마 엑시트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1400 있고 보증금은 2억 되겠죠. 자, 매매 금액 58억에 샀어요. 리모델링,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170평이면 대략 한 7억 정도 합니다. 내부, 외부, 엘리베이터까지 해서. 그러면은, 월이자, 3개월 월이자. 그러면 실제 원금은 70억이에요. 70억. 내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이 2.56%가 나옵니다. 프로면 왜 이 건물 사요? 예, 이거는 시세보다 싸게 샀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 산 건물입니다. 왜냐면 제가 8만원 보수적으로 잡았잖아요. 원래 시세가 6만원, 7만원인데 그럼에도 2.56%밖에 안 나오고 70억이 원가인데 리모델링 해서 그러면은 내가 70억 투자했으면 최소 여기서 85억은 팔아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85억에 팔았을 때 임대 수익률 어떻게 나와요? 2.1% 수익률 끼고 밑에서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월세 1,400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대출을 만약에 60% 끼게 되면은요, 월세가 2,500이 넘어가요. 월세는 1,500인데, 그러니까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주고 사는 사람밖에 못 사는 거죠. 근데 건물을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못 파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대로변에 이 9호선 역세권에 감정가보다 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싸게 사면 뭐하냐 이거예요. 엑시트가 안 되는데. 결국 이 건물은 내가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최소 한 7, 8년, 10년은. 그래야지 그때 이제 집가 상승이 좀 되면 그나마 좀 뭐 팔거나 뭐 신축을 하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은 아마도 이제 4억으로 하실 분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대로변이니까 4억은 어차피 내가 월세가 안 나와도 여기서 4억 사용하면서 활용하면 되거든요. 아마 그런 분이 샀으면 그나마 해칭을 할 수 있지만 이걸 투자 임대용 리모델링으로 하면은 이거는 물리는 겁니다. 잠실까지 받고 마지막에 이제 가락동 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75억에 거래가 되었고 지난달에 거래가 되었고요.
평당 7,000에 거래가 되었어요. 입지는 이 경찰병원역 3호선 대로변 라인이고요. 여기가 대로변이지만 여기까지만 좀 상권이 있고 여기부터는 상권이 전혀 없어요. 완전 흐르는 상권이고, 그나마 이제 호재가 여기가 이제 성동구치소가 있던 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개발이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호재가 있고, 이 앞에 이제 공원도 있고 보면 여기 상권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2층짜리잖아요. 이게 신축으로 매입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사업성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일단 주변 건물 시세를 보면 감정가부터 볼게요. 감정가는 76억 나왔고요. 밸류맵 시세는 95억인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정가는 75억에서 많게는 85억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억이라고 쳐도 시세보다는 싸게 샀어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어쨌든 임대 수익률을 올려야 이 건물의 가치가 있는 거지, 임대 수익이 안 나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집가 상승으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2022년 고금리가 시작이 되고 불황이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 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 시점에 이제는 집가 상승으로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면 결국 얘를 임대를 올려서 가치를 끌어올려서 대파는 전략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 코치, 이게 호재가 여기가 개발이 되고 하면 가격 상승할 수 있잖아. 예,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막연한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에 멋모르고 누가 좋다에 막 올라가는 거 따라 올라가 사서 기다리는 거, 그런 투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팔면 되지. 자, 그러면 10년 있다가 이 건물을 샀을 때하고 저희처럼 이렇게 밸류앱 해서 사원칙 투자할 때하고 기회비용으로 보면 어떤 게 더 유익하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못 사게 되면은 내가 기회비용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 때 잘 사셔야지 다른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차익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얘가 75억에 샀어요. 그러면 얘를 얼마나 내가 밸류업을 시킬 수 있는지 봐야겠죠. 한번 보자고요. 빨리 좀 진행할게요. 지금 시간이 아직 좀 할 게 좀 더 남아있어서. 대지가 105평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지상으로 3종이면 250%이기 때문에 25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하가 한 70평 정도 지을 수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얘는 320평을 짓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다가 좀 지하를 하나 더 질래. 그러면 한 390평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390평에 통임대를 우리가 맞췄을 때 얼마의 임대료를 얘가 맞출 수 있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주변에 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 건물이 지금 거래가 되었어요. 이 건물이. 요 앞에 여기서 가까운 건물이 임대료가 한 1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2층이고. 그리고 3층도 10만 원이 좀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비싸니까 얘가 임대료가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26건의 중개회사에서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4층이 나왔고요. 잠깐만요. 자, 이 건물이죠. 2층이 나왔고 3층이 나왔죠. 2, 3, 4층이 나왔고요. 그리고 1층도 나왔고요. 지하도 나왔어요. 지하 1층, 2층, 3층, 4층이 현재 임대료 나와 있는데 1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게 왜 지금까지 그럼 안 나가냐 이거죠. 예, 10만 원이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공실이잖아요. 횡단보도 앞에 껴있고 코너인데 공실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세가 10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10만 원을 월세를 못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임대료 내리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 떨어지죠. 수익률 떨어지면 건물 가치 떨어지고요. 임대 내리면 이자도 못 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건물들이 강남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물을 한번 임대료를 볼게요. 다른 건물 보니까 더 지하철 가까운 데가 50평인데 270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옆 건물은 이 번듯한 아주 깔끔한 사무실인데 100평인데 600이잖아요. 얘는 600이고 얘는 6만 원이고 얘는 5만 원인데 얘는 10만 원을 고소하니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신축을 해야 돼서 임대를 맞춰야 되는데 6만 원, 5만 원 한 그냥 보수적으로 7만 원 잡아보자고요. 예, 입지가 좀 떨어지긴 하나 그래도 7만 원 잡자고요. 7만 원을 잡았을 때 2730이거든요. 2730이면
공사비까지 해서 대략 원가가 70억에 사고 공사비 400평이니까 40억 넣고 거기다가 취등록세 이자 하면 한 8억 넣게 되면은요 123억인가? 잠시만요. 75 더하기 40억 더하기 5억 8억 123억 맞네. 123억. 그러니까 수익률 2.73인데 결국 내가 나중에 150억에 팔려고 하면 수익률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세보다 싸게 샀지만 결국 이 건물도 물리는 거예요. 잘못 산 거죠. 그러니까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불황기 때는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면적을 얼마나 내고 내가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이런 접근을 하셔야 돼요. 또 만약에 이 건물이 공실일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무실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면적을 최대한 높여야 돼요. 400평이 아니라 500평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지어 짜야 돼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만약에 면적이 안 나오면 금액을 더 깎아야 돼요. 한 60억, 55억 이하로. 그래야지 이 건물은 사업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매각 사례를 봤고요. 매물 조소개 하는 시간 가질게요.